잠깐만 멈춰! 이 부분 넘기시면 여러분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브이로그를 보는 건 궁금하거나 궁금할 게 있어서 그렇죠. 개이득 보실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찾고 계신 게 있나 없나 딱 한 문장씩들로 알려드릴게요. 화면의 시간으로 따라가다 보면 바로 그 부분으로 이동을 합니다. 첫 번째, 지난주에 비해서 체지방률 얼마나 빠졌나 요 타임라인 가주세요. 체지방률 13.2% 눈바디 궁금합니다. 운동하는 거 궁금해요. 이거 목차 바로 뒤에 있습니다. 다이어트 후 나타난 충격적인 변화, 근손실의 원인을 분석합니다. 요 타임라인으로 이동해주세요. 과도한 운동의 부작용, 도전이 몸으로 직접 느낀 위험성은 요 타임라인으로 가주세요. 프로 운동선수들은 실제로 어떻게 다이어트를 할까요? 요 타임라인 가주세요. 인바디 기계 전부 다 믿지 마세요. 전문가의 인바디 데이터 관리 방법 공개, 일로 가주세요. 동면중 선생님의 도전의 3, 4주차 진단과 스스로 느낀 점, 요 타임라인 가주세요. 야채 많이 먹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 얼마나 먹어야 되는데요? 요 타임라인 가주세요. 한 끼에 최대 단백질 얼마나 먹으면 되나요? 요 타임라인 가주세요. 아래 댓글에다 입력도 해놓을 테니까 필요한 거 찾아보시되, 내가 만약에 찾는 게 없다 그러면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얘가 그래도 정리하는데 좀 고생을 했다 그러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Ready, set, let's go. I'm on the way up. I'm on the way up. I'm on the way up, going all the way up. I'm on the way up. I'm on the way up. I'm on the way up, going all the way up. There's nothing you can do to stop it. I've been on the way up 'cause I know I'm popping. Hits, no misses. Clean it like the dishes. Ain't no point telling me to stop 'cause I won't listen. Every level got a new devil. I'ma give 'em hell 'cause I don't know better. I'm a born winner. I'm going all the way up. There's nothing you can do to make me ever give up. 20분 길다. 잘 잡아야 된다. 얼마 안 남았다! 끝까지 밀고 가! 할만 했다. 나한테 후회 없이 하면 된 겁니다. 그날 운동은 350이요. 네, 할만하다 도전입니다. 오늘 드디어 한 달 차예요. 그래서 지금 4주차 가장 안전한 다이어트 동면중 선생님과 함께 지금 다이어트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이번 한 달 동안 첫 번째 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까지 어느 정도 많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지난 회차에 피드백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고쳤는지 한번 알아볼 건데, 제가 지난번에 선생님한테 이 말을 들었어요. 야채를 안 먹으면 이제 도도님은 오랫동안 다이어트를 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부터 한번 데이터 한번 볼게요. 3주차에서 4주차까지 해서 이제 첫 주차 대비 변화입니다. 그래서 변화는 체중 2.3kg, 무게근 0.7kg, 체지방량 1.4kg가 줄어들었어요. 체지방률 인바디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었고, 웨이트 수행 능력은 지금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유산소나 이런 쪽으로는 아무래도 좀 몸이 가벼워지다 보니까 훨씬 좀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고, 뭐 벤치프레스라고 하면 원래는 125 정도 들었는데 지금은 한 121 이제 이 정도 들은 거 있습니다. 지금 제일 이슈는 근육량이 빠지는 거거든요. 제가 보통 동면중 운동 도우미로 만든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 제일 강점 중 하나가 이제 근육량을 유지를 하는 거거든요. 식단이나 분명 어느 부분에서 빵꾸가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크로스핏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이어트라기보다는 체력을 올릴 때, 근력을 올릴 때, 그럴 때는 이제 좀 더 적합한데, 만약에 좀 더 안정적으로 살을 빼고 싶다, 나는 근손실 없이 좀 살을 빼고 싶다라고 하면 저강도의 유산소 운동과 그 다음에 웨이트 트레이닝이 병행이 되면 딱 좋다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점점 체지방률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근손실을 조금 더 수반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는 조금 이건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 0.7kg면 사실 굉장히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다이어트를 더 계속 이제 할 거잖아요. 그럴 거라고 하면 좀 더 컨디션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수면 시간이라든지 그다음 운동 후 영양 섭취라든지 회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계속 더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사실 운동에 대한 욕심이 조금 있었어요. 운동을 좀 몰아붙이다 보니까
이제 일을 하면서도 와 진짜 좀 많이 심하게 운동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몇 번씩 있었어요. 비트를 먹었는데 이제 토를 해버리는 그런 사건도 발생을 했었고, 그러니까 이게 웬만해서 소화를 하면은 또 이렇게 토를 하지는 않는데 이제 토를 하는 상황까지 발생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다음 주에도 한번 인바디 또 찍어서 네. 오시면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릴 텐데, 근손실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와드를 줄여야 돼요. 와드를 한 번만 하고 저강도 유산소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퍼포먼스를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크로스핏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기록 운동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 와드를 2번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건 교육자 측면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다 쏟아낸다는 거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정말 엄격하게 분리를 시켜서 보면은 본인 만족인 게 좀 크긴 해요. 왜냐면 크로스핏이 보통 올라웃 운동이라서 하나 끝나고 나면 다 끝냈다는 것과 함께 이게 쫘라락 오는 그 쾌감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2개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있는 힘이나 내 시간을 전부 다 쏟아내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러면 운동을 완수했다라는 쾌감적인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얘기하는 거는, 만약에 다이어트를 할 거라고 하면 안전하게 살을 빼는 게 목적이고, 제가 그때도 맨 처음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한번 퍼포먼스를 유지를 해보자 라는 입장에서 운동선수의 마인드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2번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와드를 한 번을 하면 하는데, 이 와드 한 번의 기록에 이제 충실해서 내가 다이어트를 지속하지만 이 와드 한 번의 기록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거에 이제 뭐 포커스를 둔다든지, 다이어트 중에 좀 과도하게 트레이닝을 2번 하는 거에 있어서가 좀 저는 많이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근손실 이게 되게 마음에 안 들거든요. 이게 지금 0.7이 본인 욕심 때문에 지금 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근데 이 프로젝트 명이 진짜 그 안전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정확하게는 와드 한 번으로 줄이고 그만큼을 저강도 유산소로 채우고 그 다음에 웨이트를 많이 하는 게 맞아.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행을 하면 근손실은 계속 일어날 거고 피로도가 누적이 될 거라 다다음 주까지는 아마 괜찮을 거예요. 다다음 주 이후부터 이제 기록의 하락이 좀 가파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운동 스케줄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운동 선수들이 시즌 전에 이제 같이 팀끼리 훈련을 하면서 다이어트 하는 게 그게 힘들어요. 왜냐면 운동 선수들도 지금 이렇게 운동을 해요. 어떻게 보면 오전 오후 하면서 타이밍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운동 강도도 굉장히 높은데 거기서 이제 식사량을 줄여서 다이어트를 진행을 하면 사실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코치님, 감독님,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좀 체중을 빼야 돼요. 훈련량을 좀 줄일게요. 이게 합의가 되면 모르겠는데 그게 보통 합의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팀 훈련을 계속 같이 하면서 체중 감량을 하다 보니까 선수들은 기량이 떨어지잖아요. 게다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기량이 떨어지면 굉장히 치명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비시즌기 때 다이어트를 체중 감량이라든지 금비대라든지 그때 하라고 하는데 본인의 컨디션 관리라든지 또 운동에 대한 좀 과도한 욕심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껴있다 보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빼놓았었던 것들을 좀 더 잘 챙기면 아마 조금 더 잘 지킬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정도 감량을 했는데 근손실이 이 정도 나왔던 거는 사실 운동뿐만 아니라 다른 외부 일정이라든지 뭐 수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봤을 때 운동 선수들도 예를 들어 뭐 오전 오후 그렇게 운동을 하면서 뭐 다른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병행하진 않거든요. 휴식할 땐 휴식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근손실이 난 것 같은데, 이거는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근육이 이 정도로 빠지는 거는 너무 가파르게 빠진 거라 이거는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서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인바디가 잘 나온 거예요. 지금 요 인바디가 너무 잘 나온 거예요. 이 기준이 너무 잘 나온 거예요. 지금 인바디를 거의 매일 측정하고 계시는데 이게 이 날만 유독 근육량이 높게 나오고 체지방이 적게 나오는 거거든요. 딱 이때가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날 같은 경우는 근육량이 48.3이나 뭐 48이라든지 이쪽에서 왔다 갔다 거리고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이날만 거의 0.7kg가 높게 나온 거라 요게 너무 높은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근육 손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제가 진짜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게 0.7이 사실 나오기가 너무 힘든 수치긴 하거든요. 요 정도 나오려면 진짜 한 두세 시간, 서너 시간 자면서 운동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저희가 프로젝트 시작 날을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근육량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렇게까지 막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체지방만 좀 많이 빠진 걸로 보여지고 딱 적당하게 빠진 것 같아요. 체지방도 한 2kg 이제 빠진 걸로 보여지는데 이 골격근량이 좀 어렵네요. 이게 가정용 기계라서 그런가. 가정용 기계도 신뢰도가 나쁜 건 아니에요. 저도 이 데이터를 보면서 이런 만약에 안 좋은 데이터라든지 튀는 데이터가 있으면 지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헬스장 같은 경우에 이제 가면 어쩌다가 측정을 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어쩌다가 측정을 하면 솔직히 말해서 얘가 잘 나왔는지 잘 못 나왔는지 맞아요. 그거를 좀 알기가 힘들기도 해요. 지금 봤을 때 얘는 지금 너무 잘 나온 데이터예요. 얘는 너무 잘 나온 데이터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잘 나온 데이터랑 일반 데이터랑 비교를 하니까 근손실이 왜 이렇게 많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물음표를 띄운 건데 일단은 뭐 지금 저는 괜찮다라고 봐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컨디션 관리 이게 중요해요. 보통 체지방 12%, 네. 12%까지는 사실 크게는 문제는 없을 수 있어. 그 이하부터가 이제 되게 중요해요. 앞으로 좀 이번 회차 때 느낀 점이 좀 컸던 거는 제가 이제 야채를 이제 처음에는 토마토 깻잎으로 시작을 해서 이건 깻잎을 넣었던 거는 이제 고기랑 뭐든 싸먹으면서 깻잎은 맛있다,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고 토마토는 제가 그냥 원래 좋아해요. 그냥 하나씩 계속 쑥떡쑥떡 집어먹어서 많이 먹는 날에는 막 3-4개씩 막 이렇게 그냥 배고플 때 입 심심할 때 먹고 이랬는데 이러다가 이제 야채 종류를 좀 추가를 하게 되고 느꼈던 점은 아침에 일어날 때 좀 느낌이 다르고 배가 속이 불편하고 안 불편한 게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이제 소화 쪽에 이제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슈가 생길 수 있다고 하셨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무지했었어요. 그러니까 속이 편한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니까 반대로 속이 불편한 상태가 늘 저한테는 약간 기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에서 느끼냐면 아침에 일어날 때 공복일 때 몸이 가벼움을 좀 많이 느꼈어요. 특히 지금 요 라인이 갖춰지고 나서 그래서 야채가 다이어트 할 때 사실 다들 챙겨 먹기 힘들어하고 사실 선수분들도 막 안 챙겨 먹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정말 나한테 필요한 습관이었구나 라는 거를 좀 개인적으로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저번 회차 때는 강하게 이거 안 먹으면은 오랫동안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저는 이거 먹어서 좀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지금은 그 깻잎을 시금치로 바꿨습니다. 이번엔 그래서 하나씩 먹어가면서 저한테 맞는 걸 지금 찾아보고 있어요. 지금 라인업은 당근, 오이, 시금치, 적상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여기에서 빠져도 굳이 상관없는 거랑 넣으면 굳이 좀 더 좋은 야채가 있는지 뭐 좀 더 추가한다라고 하면 뭐 브로콜리 같은 애들도 추가하면 좋고 오이도 사실 괜찮은 애 그러니까 먹기 편하고 간편한 애들 네.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추천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이제 처음에 입문할 때 네. 채소 입문할 때 그럴 때 이제 편해서 지금 토마토를 빼셨다라고 하셨잖아요. 채소가 다다익선은 아니에요. 네. 왜냐면 갑자기 채소량이 많이 늘어나면 당연히 소화가 안 돼요. 섬유질이라고 하는 거는 채소는 완벽하게 분해가 안 돼요. 분해가 되지가 않는 상태로 이제 내려가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갑자기 많아져 버리면 배에 가스가 차거나 아니면 설사를 할 수 있다거나 되게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채소를 늘린다라고 하면 천천히 좀 늘리셔야 돼요. 아니면 과일류들을 같이 많이 섞어준다거나 그렇게 이제 하셔야 되는데 채소를 너무 한 번에 많이 늘리셨어요. 아니면 얘를 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좀 나눠서 골고루 잘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 계속 몰아서 드시는 것 같거든요. 뭐 채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나누면 나눌수록 더 좋은 거예요. 왜냐면 소화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덜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신경을 써주면 좋고 사실 채소라고 하는 게 아까도 말했듯이 다다익선이 아니고 또 저녁에 이제 먹었을 때는 불편할 수가 있어요. 뭐 도덕님 같은 경우에는 저녁 이제 몇 시 이후에는 안 드신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녁 늦게 먹었을 경우에는 불편해요. 그래서 막 소화도 안 되고 오히려 잠잘 때 불편할 수도 있고 진짜 소화 능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운동 전에 드셨을 때 그것도 불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비트도 이제 소화가 안 되니까 이제 드시다가 그런 이제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먹었을 때 그러니까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안 먹기 시작하시는 운동 선수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쌈 싸먹는 친구들이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속이 좀 편하더라고요. 로메인 상추가 이런 게 되게 부드러워가지고 먹을 때 크게 부담 없이 좀 먹었던 것 같아요. 로메인이 개인적으로 저도 많이 좋아해요. 왜냐면 양상추보다 조금 더 고소하다라고 해야 되나? 맛도 좀 더 좋고 당하면 좀 비싸죠.
그런 좀 단점이 있죠. 한 끼에 최대 단백질 몇 가지 채울 수 있는지, 한 끼에 칼로리 얼마에서 얼마가 적정한지를 했는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생각대로 끼니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빵정님은 한 끼에 최대 얼마 정도 단백질을 먹는지 이런 걸 질문 주셨어요. 보통 한 끼에 사실 단백질을 좀 많이 넣어도 되긴 해요. 많이 넣어도 되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최대한 그래도 끼니에 나눠서 먹으라고 해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세 끼에 나눠서 단백질을 좀 나눠서 드시는 거를 추천을 하고, 사람이라는 게 단백질을 한 번에 많이 넣는다라고 해서 그거를 다 버리진 않아요. 내가 쓸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있고 막 나머지는 다 버리고 몸에 도움이 안 되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눠서 먹는 거를 좀 추천을 해드려요. 그리고 한 끼의 칼로리가 얼마 적정한지도 요것도 좀 최대한 나누는 게 좋아요. 이게 불규칙하게 나누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허기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너무 만복감에 시달리거나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빵정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 몸의 밸런스라든지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잡고 식습관을 고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나는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어, 나는 성인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유혹이라든지, 하지만 거기에 휘둘리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러니까 하루 칼로리를 그냥 딱 맞춰서 먹는다라고 생각을 해도 만약에 아침 식사가 너무 적어, 그러면 이제 점심 먹을 때 나 이제 공복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커질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빵청님 같은 경우에도 좀 회복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최대한 칼로리를 나눠서 먹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식습관도 안 먹는 거에 이제 좀 많이 익숙해져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나눠서 이제 먹는 거, 규칙적으로 나눠서 먹는 그런 식습관을 기르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은간우님, 다이어트 시에는 굉장히 묽고 은간우님이 그 회사에서 나오는 회사밥 드시는데 이거는 소화 쪽 문제예요. 소화 쪽 문제인데, 보통 다이어트라든지 이런 것들 진행을 하면서 모든 신체적 기능이 점점 떨어지는데 거기서 이제 소화 쪽에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건데, 챙기려면 프로바이오틱스나 사과 이런 애들이 붙어야 돼요. 그럼 이거는 지금부터 잡기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면 계속 안 좋아지실 거라 나중에는 소화 쪽도 많이 소화도 안 되고 더부룩할 수도 있고 그럴 거라 지금부터 좀 컨트롤하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그래요. 소화가 안 되는 애들이 너무 많이 대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호소할 수 있는 건데, 이것도 지금 앞에 거랑 그냥 동일한 거예요. 지금 소화 쪽 능력이 계속 떨어지고 계시는 건데, 이거는 계속 신경 써주셔야 돼요. 프로바이오틱스 챙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섬유질, 특히나 사과, 과일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늘리셔야 되고, 아니면 보충제로는 차전자피라든지 그렇게 좀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식단 이제 피드백 해주시거나 이런 거는 딱 여기까지고, 한 달 정도 이제 왔잖아요. 한 달 전반적으로 좀 말씀하신 것들이나 의도하는 거에 대비해서 조금 바뀌는 게 보이시는 것 같나요? 지금 진행이 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잘 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나는 적게 먹는데 살이 안 빠져요, 다이어트를 진행하는데 살이 안 빠져요 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사실 그런 문제점들이 내가 평소에 너무 적게 먹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했다라고 하면 안정적으로 식사량을 늘리고 그다음에 식습관을 구성을 하는 거를 갖고 그다음에 다시 다이어트를 진행을 하면 생각보다 되게 잘 빠져요. 이제 다음 점검 때도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나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짚어주셨던 부분 보완할 수 있게끔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